일단 뉴욕 증시가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막 원래 증시가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따 얘기할 대외적인 게 좀 있는데요. 일단 음. 이게 뭐 아침에 저희가 이제 일찍 방송을 하면 더 내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저녁에도 어쨌든 뉴욕 증시가 중요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상승했습니다. 그 실적에 음.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지 시간으로 이제 다우지수 평균이 전월 대비 0.18% 정도 하락했고 S&P 지수는 0.40% 음.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도 1.0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우지수만 좀 내려갔을 뿐 S&P랑 기술주는 좀 올라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실적의 기대감에 대해서 4.89% 급등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을 상회하면서 월마트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배당주라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코카콜라나 월마트는 배당주라 사실은 3% 정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14%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1.16% 아마존이 1.44% 정도 상승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다 상승을 했고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어떤 바깥의 영향이나 외부 영향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월마트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월마트는 수익 실현을 바로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시장은 안정화된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자체는 다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가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루 끝내겠다. 만에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안 있어요. 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종식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무조건 취임을 하면 없을 종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서로가 이제 그 휴전하기 전까지 치열하게 영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휴전 전까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느냐라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전쟁이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전이 1000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하고 3년 정도 된 거예요. 꽤 많이 된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겪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징병인에서 남자들 대부분은 이제 전쟁에 끌려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계속 뭐 서방이나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사실 참혹한 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경제 상황도 아주 되게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자신들의 비용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서방의 지원과 맞아요.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있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웃긴 거거든요.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서로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이후에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도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맞아요. 북한 파병을 시켰잖아요. 러시아 파병에 이제 가서 이제 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러시아는 또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미국이 좀 도와달라고 우크라이나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이제 공격해 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4차 대전, 3차 대전인가요? 3차 대전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미국이 좀 망설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이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자신은 전혀 하지 않겠다. 관심이 없다. 네,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사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탄탄한데 대외적으로 이제 불안한 것이 있다 보니까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유럽 시장도 위축이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접경이 아직까지 전쟁 앞에서 눈앞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먼 얘기는 아니니까요.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이 저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3조 5,720억 원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제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가는 분위기 약간 그런 분위기 같아요. 어쨌든 하락했던 손실을 만회한 거 보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그걸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마감 후에 그러니까 내일쯤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어쨌든 이 엔비디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이 재편이 되고 그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향후 계획도 발표할 것 같거든요. 4분기나 내년 초 양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발표할 것 같아요. 블랙웰에 관련돼서도 미국은 뭐 거짓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계속 분기별로 발표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도 넘지 않을까 기대치를. 그래서 기대치를 분명히 넘길 거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올해 초 지금까지 한 200% 정도 거의 주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샀었으면 여러분들 한 뭐 2배 정도, 3배 정도 먹는 아니 거. 진짜 한국 시장 떠나는 건 지능수 맞나 네. 봐요, 본부장님. 예, 3배 정도를 이제 수익을 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있어요. 이게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미국이 지금 칩스법으로 해서 한 대략 한 얼마 정도죠? 한 100조 정도를 지금 걷어들일 수 있대요. 아니 그게 거둬들인 게 아니라 이제 해주고 보조금으로 있대요? 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 9조 엔인가요? 우리나라도 한 90조 정도를 이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 중국도 한 64조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세제 혜택 말고는 직접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재정 지원을 담은 법안 같은 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보조금 재정 지원을 규정을 담은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김상호 정책위원장이 당론을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이 좀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빨리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반도체 그냥 정부 지원금 말고도 펀드가 계속 조성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반도체 투자 펀드가 3기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맡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에 대한 것들이 더 없어요. 기본적으로 좀 아쉬움이 너무 많고 뭐 세제 혜택이나 약간 소규모 보수적인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지원책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돈이 풀리지 않고 뭔가 기대감이 없으니까 투자의 여력이 없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이제 뭐 저희 교육 시킬 때도 어머님들이 본인은 뭐 잘 못 먹더라도 자식 때 공부를 시키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 했었었는데. 이런데 맞아요. 사실 반도체도 그 미래의 어떤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지금 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빨리 이 법안이 좀 초당적인 그런 걸 떠나서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이 제정이 돼서 빨리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국가 지원이 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좀 도태될 수 있다고도 보세요? 아니 기업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는 다 국가 차원에서 이 반도체를 어쨌든 지원하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조차 우리는 약간 안 제각각 하고 놀고 있기 있는 때문에. 상황이라 이렇게 팔다리가 잘린 상황에서 누군가와 뭔가를 대적하고 기울어진 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되게 힘겨운 싸움이 아닐까. 물론 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한 국가를 상대하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일본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일본 국가를 상대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관세를 때리고 어떤 뭐 그 공장의 인원을 얼마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제정을 한다면 그걸 우리 국가가 나서서 풀어줘야지 기업이 나서서 그걸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업은 그 국가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고 그 국가에서 뭔가를 팔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뭐 칩스법에 따라서 하면 칩스법을 따라야 돼요. 맞아요. 예. 따라야죠.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에게 좀 유리한 협상이나 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카드를 좀 내밀면서 그렇네요. 예, 뭐 뭔가를 대체할 수 있거나 반도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 이익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해주면 진짜 멋있겠다. 지금 안 네네.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맞습니다. 근데 액션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 지금 뭐 다른 것들이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너무 더. 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를 지금 주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종종 나오는 반도체법들이 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사회적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이 발의를 하는 의원님분들도 그렇게 뭐 열성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관심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좀 누군가가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많은 의원들도 발의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일단 반도체 사업이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B2C 산업이 아니고 B2B 산업에 가깝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도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건 기업 살리기처럼 네, 보여질 네. 수도 있고 네네. 뭐 하나하나의 서민 살리기 그런 거랑 또 결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도체법을 만약에 뭐 하면 또 반대 방향에서는 그쵸. 또 무슨 대주주나 뭐 그런 특혜다, 특혜를 위해 주는 특혜 거냐.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네, 충분히 네.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 법인 쪽에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기업이 죽어서 우리한테 줄 건 없거든요. 잘 안 돼서. 그리고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려놓고 뭔가를 저희가 뭐 뭔가를 좀 더 뭐 세제 혜택을 안 주더라도 뭔가 이익을 국가적인 이익을 바라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 기업을 죽여서 저희가 줄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국가적인 또 지원도 시급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팔로우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